안녕하십니까, 읽는 남자입니다. 금일 읽어드릴 책은 김혜란님 소설의 바깥은 여름, 그중 건너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자고 이수가 수건을 개며 말했다. 노량진? 도화가 부엌에서 섬초 시금치를 다듬다 고개를 돌렸다. 부엌이라 해봐야 거실에서 몇 발자국 거리이지만 건너편 상대에게 말할 땐 목소리를 조금 높여야 했다. 거기 수협 있는데. 도화가 수심 어린 얼굴로 찬물에 시금치를 담갔다. 한겨울 눈바람을 맞고 자란 풀들이 도시의 수돗물을 머금자 꽃처럼 부풀었다. 그날 나가봤자 복잡하고 바가지만 쓸 텐데. 물에서 시금치를 건지는 도화의 두 손에 초록이 무성했다. 이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댔다.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수건을 더디겠다. 도화식대로 가로로 3번, 세로로 1번. 각 잡은 수건을 층층 쌓을 때마다 우리 집에선 늘 둥글게 말았는데 난 생각이 절로 났지만 아무래도 여긴 도화 집이었다. 이수 돈이 조금 들었다 해도 그건 사실이었다. 나 거기 아는 형 있어. 가게 오면 잘해주겠다고 전부터 꼭 들르라더라. 이날 두 사람은 평소보다 달게 잤는데 저녁상에 오른 나물떡이었다. 도화는 밤새 내장 안에서 녹색 숯이 오래 타는 기운을 느꼈다. 낮은 조도로 전멸하는 식물 에너지가 어두운 몸속을 푸르스름하게 밝히는 동안 영혼도 그쪽으로 팔을 뻗어 불을 쬐는 기분이었다. 잠결에 자세를 바꾸다 도화는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몇 번 받았다. 제철 음식이라 그런가? 도화가 간밤 편안함을 설명하자 이수가 도화 쪽으로 몸을 틀며 호응했다. 도화는 새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는데 직업상 비올 확률이라든가 바람의 세기, 적설량에 민감한 도화에겐 요즘 들어 제철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장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만 해도 그랬다. 기상청에서 예보한 최고 기온 모두 영상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어느 도시에서는 벚꽃이 피었다 하고 뉴욕 한낮 기온도 18도를 넘었다 했다. 여러모로 올 겨울은 겨울 같지 않았다. 파이프에서 물이 새듯 미래에서 봄이 새고 있었다. 내일 쉬지? 이수가 가랑이 사이로 이불을 말아 넣으며 도화 눈치를 봤다. 해 뜨기 전이라 잠 묻은 눈두덩이에 의식이 가물댔다. 도화가 응 하고 답하며 화장대 거울에 비친 이수를 봤다. 뻗친 머리카락 사이로 새치가 부쩍 늘어 있었다. 그런데 모레는 나가봐야 해. 도화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눈가주름에 파운데이션이 끼지 않았는지 살폈다. 그러곤 자신이 한창 때를 지났다는 걸 체감했다. 아무렴 한창 때가 지났으니 나물맛도 알고 물맛도 아는 거겠지. 살면서 물 맛있는 줄 알게 될지 어찌 알았던가. 직장 상사들은 30대 중반이야말로 체력과 경력, 경제력이 조화를 이루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란 말을 자주 했지만 도화는 알고 있었다. 자신도, 이수도 바야흐로 풀 먹으면 속 편하고 나이 먹으면 털 빠지는 시기가 맞았다는 걸. 다녀올게. 도화가 이불 밖으로 뻗어나온 이수 맨발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전에는 집을 나설 때 이수 발등에 자주 입 맞춰줬다. 한 손 가득 발을 감싼 뒤 털난 발가락을 쓰다듬다 이불 안에 도로 넣어주곤 했다. 도화는 그 발, 자신과 많은 곳을 함께 간 연인의 발을 응시했다. 그러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섰다. 도화가 안방과 부엌 사이 놓인 반투명 미닫이 문을 조심스레 열며 문지망을 넘는데 이수가 베개에서 머리를 떼며 큰 소리를 냈다. 아 참, 나 오늘 어디 가? 어디? 태안. 왜? 원덕이 결혼식. 아, 오늘이구나. 늦어? 아니, 식 끝나면 바로 올 거야. 할 일도 많고. 도화가 알았다고 답하며 미닫이 문을 닫았다.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검정색 소가죽 단화에 발을 넣으며 코트 주머니에서 황사 마스크를 꺼내 썼다. 그러곤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졸음과 추위에 맞서며 매연에 잠긴 도시 속으로 걸어나갔다. 바깥 공기가 폐에 닿자 몸에 피가 도는 속도가 빨라졌다.
몸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몸으로 갈아타는 느낌이었다. 도화가 6호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스마트폰으로 열차 시간을 확인했다. 그러곤 속으로 오늘 밤에는 꼭 헤어지자 얘기해야지 다짐했다. 그런 지 2달째였다. 도화의 직장은 빌딩 숲이 우거진 도심 한복판에 있었다. 도화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일했다. 처음 본청 5층에 들어섰을 때 도화는 수백 대의 관측용 모니터에 압도당했다.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현대적 시스템의 현현일까? 자신이 사막이나 잠자리 눈 안쪽에 들어선, 아니 그보다 행정이라는 고등생물 뇌 속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서울에는 하루 4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갔다. 교통정보센터에서는 도로별 상황을 분석해 라디오와 인터넷 방송국에 보냈다. 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안내원과 경찰이 그 일을 했다. 방송사 리포터를 제외하고 경찰청 직원 중 생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3명이었다. 10년 가까이 프로듀서 겸 스태프, 아나운서 일을 맡아온 최경희와 방송 경력 8년차 박경사, 그리고 경장 계급을 단지 얼마 안 된 도화가 한 팀이었다. 12월 24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짙었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그랬다. 시민들은 그날 날씨에 따라 교통수단을 정하고 업무를 조정했다. 폭우나 폭염 또는 이상기후가 나타나면 보험사가 긴장하고 홈쇼핑 편성표가 재편되고 대형마트 기획팀이 바빠졌다. 더불어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도 촉을 세웠다. 눈 한 송이의 의지가 모여 폭설이 되듯 CCTV에 비친 풍경이 모여 교통방송의 정보가 됐다. 도화는 목, 교, 진, 포, 천, 골, 굴 등의 이름을 외웠고 각 도로의 특징과 이력을 파악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간명하게 요약해 세상에 전했다. 도화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법을 존중했다. 수사도, 과장도, 왜곡도 없는 사실의 문장을 신뢰했다. 이를테면 내부 순환로 홍제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차량이 증가해 정체가 예상된다거나 올림픽대로 성수대교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으니 안전 운행하시라와 같은 말들을. 더구나 그 말은 세상의 보탬이 됐다. 선이나 온정에 기댄 나눔이 아닌 기술과 제대로 만든 공공선. 그 과정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꼈다. 그것도 서울의 중심, 이른바 중앙에서.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 건물은 조선시대 왕궁 중 하나인 경복궁 근처에 있었다. 서울에서 지방까지 거리를 계산할 때 시작점도 광화문이었다. 생방송 5분 전, 도화는 미지근한 물로 입을 축인 뒤 습관적으로 흠 소리를 냈다. 온 매무새를 점검하고 휴카드를 챙겨 카메라 앞에 섰다. 카드 뒷면에 고개를 옆으로 튼 노란색 참소리가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도화가 입술에 침을 바르며 짧은 숨을 들이켰다. 이윽고 프로듀서 겸 스태프를 맡은 최경희가 신호를 보냈다. 55분 교통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도화의 밝고 건전한 목소리가 시내 곳곳에 퍼져나왔다. 빗방울처럼, 종소리처럼, 산발적으로 또 다발적으로. 도화의 어깨에 박힌 무궁화 봉오리 모양 은장이 조명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이수가 서울 남부터미널역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신랑 측 전세버스에서 내려 지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지하철역 쪽으로 몸을 트는데 대학 동기 몇몇이 팔뚝을 잡았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근처에서 맥주나 한잔 하자는 거였다. 이수가 집에 일이 있다는 식으로 둘러대자 누군가 우리도 오래 못 마신다며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면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엄살인지 자랑인지 모를 푸념을 했다. 이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기들과 겉도는 대화나 하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긴 세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우정도 추억도 희미해져 이제는 어떤 친구도 도화만큼 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거절할 명분도 마땅치 않아 왁작지껄 앞장서는 무리를 엉겹결에 따라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딱 한 잔만. 하자던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다.
새벽 3시가 넘었을 즈음 테이블에 남은 사람은 이수와 동호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다. 이수는 동호가 최근 커피숍을 냈다 망한 걸 알고 있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그런 소문은 귀에 잘 들어왔다. 이수는 자기 근황도 그런 식으로 돌았을지 모른다고 짐작했다. 걱정을 가장한 흥미의 형태로. 죄책감을 동반한 즐거움의 방식으로 화제에 올랐을 터였다. 누군가의 불륜, 누군가의 이혼, 누군가의 몰락을 얘기할 때 이수도 그런 식의 관심을 비친 적이 있었다. 경박해 보이지 않으려 적당한 탄식을 섞어 안타까움을 표한 적이 있었다. 그 자식 공부 잘했는데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인생 길게 봐야 하나 봐. 누구는 벌써 부장 달았던데 걔가 잘 풀릴 줄 아무도 몰랐잖아. 동일한 출발선을 돌아본 뒤 교훈을 찾고 줄거리를 복귀할 입들이 떠올랐다. 그러다 어색한 침묵이 돌면 금방 다른 화제를 찾아내겠지. 어쩌면 다른 친구들도 이미 타인의 삶에 심드렁해진 지 오랜데 이수 혼자 그렇게 추측하는지 몰랐다. 이수는 3차 자리에서 일어나 동호와 어깨동무를 한 채 해물포차에 갔다. 동호는 안주가 나오자마자 탁자 위로 뻗어버렸고 이수는 곧 마흔을 바라보는 친구의 휑한 정수리를 바라보며 1시간 넘게 혼자 소주를 마셨다. 그리고 새벽 5시쯤 누군가 어깨를 흔드는 기척에서 잠에서 깼다. 이수야, 일어나. 집에 가야지. 학부 시절 말 몇 마디 섞어본 게 전부인 동기가 자신을 부축하고 토닥이는 게 느껴졌다. 아니야, 나 돈 있어. 계산하지 마. 알아 임마. 아까도 네가 샀잖아. 실랑이를 버리다 비틀비틀 거리로 걸어 나왔다. 아이씨, 신사동 가주세요. 신사요? 네, 강남 신사 말고 은평구 신사요. 이수가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며 말짱한 척을 했다. 딴에는 교통비를 아끼려 지하철 첫차 시간까지 버틴 건데 그 사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어느 길로 가드릴까요? 강변물로 타주세요. 강변물로. 이수가 개슴츠레한 눈을 끔쩍이며 창문의 임야를 기댔다.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로 뿌연 먼지가 부유하는 게 보였다. 올겨울 이상기온 원인은 엘니뇨라든가 엘니뇨의 별명 아기예수, 크리스마스쯤 자주 나타나 먼 나라의 어부들이 그렇게 부른다 했다. 이수는 이국의 먼 바다에서 시작돼 한국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랄까? 인생의 작은 우연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교훈 따위 없는 실패를 떠올렸다. 지난 10년간 자기 삶에 남은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생각했다. 그러다 무겁게 감기는 눈을 어쩌지 못해 기절하듯 잠들었고 얼마 안 돼 소스라치듯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 뒤 다시 코를 골았다.